깊은 잠, 얕은 잠, 꿀잠. 사실 의학적으로 그런 정의는 없습니다. 잠이 무너지면 식단도 무너지고 결국 운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 이제 나도 늙었구나. 건강에 자신이 없어. 많은 분들이 50세를 넘기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그들이 30대와 40대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결정되곤 합니다. 제가 가장 궁금해하고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잤다 또는 못 잤다는 개념은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잘 잤다고 느낄 때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밤에 단 한 번도 깨지 않아야 합니다. 눈을 뜨면 바로 아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날아갈 듯이 상쾌해야 합니다. 셋째, 낮 동안에 졸음이 쏟아지면 큰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졸음은 꾸벅꾸벅 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죠. 이 세 가지 조건은 모두 최종 결과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잠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은 피곤하니까 밤 9시나 10시쯤 자야겠다. 그 마음 먹으면 바로 잠들 수 있어야 하고 그 잠이 앞서 말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은 할 일이 많아서 새벽 1시, 2시에 자야겠다. 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잠을 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 자든 이런 수준의 잠을 자지 못하면 나는 잠을 잘 못 자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러한 완벽한 잠은 나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처음에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은 40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어떤 것 하나도 달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실 그렇게 높은 기준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잠도 저희가 제공해야 할 잠도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잠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 깊은 잠, 꿀잠, 떡실신 같은 표현들은 많지만 수면의학 교과서에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학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이왕이면 건강한 잠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잠에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에 맞는 충분한 수면 시간. 둘째, 잠을 자는 동안에 뛰어난 수면의 질. 셋째, 그 잠을 적절한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자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 조건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잘 자는 잠과 제가 말씀드린 건강한 잠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관적인 느낌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굳이 건강한 잠에 대해 이야기하냐면 처음에 언급했던 잘 잤다는 느낌은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고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환경이나 기분, 타고난 성향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느낌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저희가 잘 자는 잠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저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한 잠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잤는데 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지 않으신가요? 네. 저희는 그것을 수면 상태 오인 Sleep State Misperception 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불면증 환자분들 중에서 심한 우울장애를 겪는 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은 검사를 해보면 분명히 6일 7시간을 주무셨는데도 본인은 한숨도 못 잤어요. 혹은 고작 2시간 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뇌의 피질은 계속 활동할 수 있거든요.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잠든 건 아니에요. 저는 깨어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수면 검사로 다시 확인해 봐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면 상태 오인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분 장애나 심각한 불면증을 앓는 분들이 꾸벅꾸벅 조는 상태를 깨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말하지만 아마 중간중간 짧게라도 잠이 드셨을 겁니다. 우리가 불을 끄거나 눈을 감고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학적으로는 수면 잠복기라고 부릅니다. 뇌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분에서 30분 사이가 정상입니다. 5분보다 빠른 것도 문제고 30분을 넘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잠들기 어려운 인면 장애는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잠들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일단 잠들면 잘 자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런 경우는 수면의 질 자체보다는 수면 주기가 뒤로 밀려있는 극단적인 올빼미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원래 야행성이라서요. 새벽 2시, 3시에 자서 오전 11시에 일어나는 생활이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작업시간은 자야 한다는 생각에 밤 12시에 잠자리에 눕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생체 리듬은 새벽 2, 3시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12시에는 잠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잠들기 어려워하고 30분 이상 뒤척이게 됩니다. 저는 보통 새벽 한두 시쯤 제 생체 리듬에 맞춰 자요. 라고 하면서 불면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면 위생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녁에 카페인이나 술을 피하고 밤 시간의 빛 노출을 최소화하며 야간 활동을 줄여서 수면 시간을 앞당기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하루에 약 1시간 30분 정도 수면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혹은 저용량의 멜라토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드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아마도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잠들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경우일 겁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여쭤보면 잠드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중간에 자꾸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째는 노화 과정 자체, 둘째는 다른 수면 장애, 셋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인데 이는 어르신들에게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빨리 잠들 수 있나요? 이것은 정말 사례별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50대 여성이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잠자리에 누우면 갑자기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위 갱년기 증상을 겪는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잠들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주 흔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60대 여성이 잠들기 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자꾸만 깨고요. 여쭤보니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해서 잠들려고 하면 다리가 불편하고 움직이고 싶고 계속 다리를 떨게 돼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도파민이나 철분제, 다른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를 받으면 좋아집니다. 또 다른 분은 남성인데 원래는 잠을 잘 잤는데 갑자기 잠들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12시에 누워도 1시까지 잠이 안 온다는 것이죠. 자세히 들어보니 잠들기 직전에 불을 끈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는 밤 12시까지 불을 켜놓고 커피를 마셔도 쉽게 잠들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체 활동량이 조금 줄고 멜라토닌 호르몬도 감소하면서 상황이 바뀐 겁니다. 저녁 내내 집안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다가 잠들기 직전에야 불을 끄시지 않나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잠들기 어려워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잠들기 3시간 전부터 빛을 제한해야 합니다. 집안의 천장등을 모두 끄고 아주 어둡고 붉은색의 따뜻한 조명만으로 실내를 밝힌다면 어떨까요? 보통은 훨씬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조심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도 잠들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잠드는데 30분, 40분, 50분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저희는 3가지를 점검합니다. 술, 커피, 그리고 밤의 빛. 술은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주 역설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약 대신 술을 마시고 싶어 하시고 술 마시고 자면 빨리 잠든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술, 즉
알코올은 입면을 방해하고 잦은 각성을 유발합니다. 원리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술을 마시면 왜 잠이 잘 오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에게는 수면 주기가 있고 하룻밤에 3억 5번 반복됩니다. 각 수면 주기는 깊은 잠, 얕은 잠, 그리고 렘 수면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주기에 렘 수면이 억제됩니다. 렘 수면은 꿈꾸는 잠이죠. 술이 뇌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외부의 자극에 쉽게 깨지 않도록 뇌를 마취시키는 것이죠. 즉, 술을 마시고 서너 시간 동안은 잠이 더 잘 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수면 주기에서는 반동적으로 렘 수면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수면 모흡증이 훨씬 심해져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술을 마시고 깬 사람들은 그 답답했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깼다는 사실만 인지합니다. 3-4시간 자고 깨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예전에는 술 마시면 6시간 잤는데 이제는 3-4시간밖에 못 자네. 아, 술이 부족했나 봐. 이렇게 더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술의 양은 점점 늘어납니다. 결국 뇌가 과도하게 각성된 상태가 되어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술 없이는 잠들지 못하며 자주 깨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것이 술입니다. 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에 대한 뇌의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성별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카페인에 조금 더 저항력이 있어서 늦게 커피를 마시거나 자기 전에 마셔도 문제없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성에 비해서요. 하지만 예전에는 10잔 마시고도 잘 잤는데 이제 40이 넘었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녀 모두 나이가 들면 카페인에 대한 뇌의 민감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페인의 양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섭취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잠들기 어렵거나 잠이 얕다고 느끼신다면 카페인 섭취 시간을 점검해 보시고 잠들기 최소 8시간, 가급적이면 12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대중 강연에서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긴급 전화 올 일 있습니까? 왜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세요? 라고 했었죠. 하지만 요즘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어차피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모든 연령대가 다 그러니 요즘은 스마트폰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대신 집안의 천장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해가 지면 천장등은 켜는 것이 아니라 끄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 후 특히 저녁을 일찍 드시고 천장등을 빨리 끄시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3-4시간 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에는 아주 붉은색의 주광색 조명이 있죠. 그 조명을 눈높이보다 낮은 곳에 켜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환경에서 생활해야 밤에 잠들 때 내인성 멜라토닌이 잘 분비됩니다. 빨리 그리고 많이 분비되죠. 그래서 빛을 제한하면 잠들기가 더 쉬워지고 더 잘 잘 수 있게 됩니다. 피곤하다와 졸리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정의가 다릅니다. 피곤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저에너지 상태, 에너지가 낮은 상태입니다. 졸리다는 것은 잠들기 쉬운 상태입니다. 피곤하면 졸리기 쉽지만 피곤하다고 해서 반드시 졸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면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래 깨어있기만 하면 무조건 졸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잘 시간을 놓치면 시간이 지나도 잠이 안 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말이죠. 그것은 또 다른 요인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이 바로 생체 리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생체 리듬이 수면 각성 주기이죠. 그래서 수면에 대한 욕구가 길어지고 나의 생체 리듬이 딱 맞아떨어져야만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교대 근무자들입니다. 교대 근무자들은 밤새 깨어있지만 제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일을 해야 하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죠. 밤새 일하고 다음날 아침에 퇴근해서 이제 자려고 합니다.
밤을 새웠으니 수면에 대한 욕구는 증가했겠죠. 하지만 나의 생체 리듬은 아침, 즉 활동하고 밥 먹고 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잠이 안 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잠은 도저히 오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교대 근무자, 특히 야간 근무자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피곤할 때 3가지를 분석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수면, 둘째는 음식, 셋째는 운동입니다. 수면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요소, 즉 수면 시간, 수면 주기,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면의 질을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 무엇을 드시나요? 사실은 술과 카페인을 봐야 합니다. 술은 몇 번, 몇 시까지, 얼마만큼 드시는지. 커피, 즉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카페인 음료는 몇 잔을, 몇 시까지 드시는지. 마지막으로 운동의 종류. 크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있죠. 이것을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할 때 몇 세트, 어느 시간대에 하는지. 이 3가지를 한 달 정도 추적해보면 내가 왜 피곤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 저희 수면 교과서에는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아니 5년 사이에 잠을 잘 자기 위한 운동법에 대한 연구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깊은 잠을 자거나 수면을 유지하고 싶을 때 어떤 종류의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지 않고 수면을 유지하고 싶을 때는 일주일에 최소 3회, 한 번에 45분에서 60분, 유산소 운동 20분, 나머지는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 깊은 잠을 원한다면 운동 횟수를 더 늘려야 합니다. 주 4회 이상, 최소 4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깊은 잠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특히 재발하는 분들이 저에게 어떤 운동을 해야 하냐고 물으시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10,000보, 20,000보 걷고 와서 오히려 더 졸리고 잠은 더 안 온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과도한 운동 때문입니다. 그 연세에는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근육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지면 깊은 잠에서 깨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감소하니 자꾸 깨는 것이죠. 아까 제가 잠은 3~5번의 수면 주기가 연속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주기가 1번부터 10번까지 부드럽게 전환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을 유지하는 힘,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시간 자고 깨고 수면 주기 2번 겪고 1번 깨고 그 다음에 또 2번 겪고 4시간 자고 깨고 3시간 자고 일어나는 식입니다. 이 과정이 점점 짧아져서 어떤 분은 2시간마다 깹니다. 수면 주기마다 깨는 것이고 다시 잠들면 다행인데 그게 15분, 20분씩 늦어지는 것이죠. 물론이죠. 근육량과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운동을 전혀 안 해보신 분들에게 헬스장 등록하지 마세요. 돈만 버리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몇 층에 사세요? 라고 여쭤봅니다. 10층, 15층이라고 하시죠. 그러면 네, 오늘부터 5층까지는 걸어서 올라가세요. 10층에 사시면 5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가서 거기서부터 걸어 올라가세요. 그렇게 조금씩 늘려서 올해 목표는 10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그게 가능해지면 2번째 단계로 스쿼트나 덤벨 운동을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턱걸이, 풀업 운동. 아시죠? 철봉이 있으면 몸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남성분들도 한 번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팔과 등 근육이 아주 강해야 하거든요. 여성분들은 저항 밴드를 이용한 풀업 운동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선 3가지 요소를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수면, 휴식, 운동 중에서 놀랍게도 잠이 무너지면 휴식도 영향을 받고 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먹지 않는데도 살이 찝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이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잠을 더 못 자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살은 찌는데 근육은 빠지는 것이죠. 운동을 못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근육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계속 깨게 됩니다. 잠이 조각나는 것이죠. 이 상태가 만성화되면 짧은 잠만 자게 됩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잠을 개선하면 어느 순간 휴식도 개선되고 운동할 시간과 동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추적하고 결과를 보면 자신이 정상인지 아닌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잠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젊었을 때는 버틸만 하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심하게 어기면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보통 50대에 그게 드러납니다. 50대는 보통 진짜 나이, 즉 폐경기, 갱년기입니다. 여성은 폐경기가 오고 남성은 폐경기는 없지만 갱년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남성 갱년기는 실제로 존재하며 보통 50대에 발생합니다. 그때 모든 건강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피로감을 느낍니다. 우울, 불안 같은 기분 장애도 나타납니다. 뇌 기능이 저하되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 나도 늙었구나. 드디어 늙어가는구나. 건강에 자신이 없다는 시기가 50대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타격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보면 30대, 40대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50대도 비교적 잘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아직 젊으니까요. 진짜 대가를 치르는 시기는 65세 이후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 좀 합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